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자, 오늘은요 히브리어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혹시 두 분은 요벨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알고? 알죠. 희년이라는 뜻 아닙니까? 어머나.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네, 컨닝했습니다. 제가 보셨군요. 그 뿔로 만든 나팔이라는 뜻이라서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이 나팔로 알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 뿔로 이렇게 요벨로 이렇게 항상 했었어요. 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래요. 이 희년은 대안식년이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자, 오늘은요 한반도의 통일과 회복을 꿈꾸면서 사회적 혁신 기업 요벨을 이끌고 있는 두 청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냥 스튜디오 저희 왼편이 환해졌어요. 요벨의 박요셉 대표님 그리고 이현주 이노베이션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12년 비즈니스를 통한 탈북민들의 자립의 뜻을 같이 하는 청년들이 뭉쳐 만든 사회혁신기업 요벨. 요벨은 탈북 청년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교육해 창업을 돕고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지원하는 통일형 사회혁신 기업입니다. 카페 스페이스 요벨은 탈북민 자립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한 은행의 사내 카페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사회혁신기업 요벨의 박요셉 대표, 이현주 팀장과 함께 탈북민들의 자립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네. 참 선남 선녀 두 분이 나와 주셨는데, 네네네. 자 지현 씨와 보현 씨가 네. 이 두 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네, 해오셨다면서요? 우선 소개를 우리 부탁드립니다. 박요셉 대표님은요, 2004년도에 한국에 들어왔고요. 현재 사회적 혁신 기업 요벨의 대표입니다. 그 다큐멘터리와 뮤직비디오 연출과 문화 이벤트 기획자, 구글의 북한 프로젝트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굉장히 뭔가 많이 하시네요. 네, 문어발식 교육. 네네. 이현주 팀장님은 캐나다 교포이시래요. 오, 네. 맞아요.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지금은 요벨의 이노베이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소강대학교에서 탈북민 청년들을 위한 기업가 정신 세미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아주 뭐 다양한 활동들을 열성적으로 하고 계신 두 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먼저 이 요셉 씨. 좀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2004년에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북한에서 어떻게 지내셨을까 좀 궁금한데 제가 또 얼핏 듣기로는 두 권의 책을 학창 시절에 읽었는데 그 책이 참 인상적이었다라고 하셨다면서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이랑 로빈son 크루소라는 책인데 10대 때 읽었어요. 한 13살 때 그때 읽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외부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이제 상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근데 그 북한에서도 그 해외 문학을 접할 수가 있나요? 몰래 읽으세요? 아니요, 원래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보겠어요. 도서관에 진짜요? 있는 책이에요. 도서관에 책방 서점은 아니고 도서관에 가면 맞아요. 읽을 수 있는 책들이었어요. 그 정도는 허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감이 맞아요. 없다 보니까 몰래 이렇게 읽으시는 톨스토이 책도 읽고. 그래요? 학창 시절에는 어떤 아이셨어요? 어떤 학생이셨을까요? 좀 수줍음 많고 얌전한 분이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진 않고 좀 워낙 제가 이제 집에서 3대 외독자예요. 그래서 저랑 똑같네요. 이제 왕자처럼 살았죠. 왕자처럼. 저랑 똑같네요. 예. 뭐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남들하고 좀 다르게 행동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랑 이제 누나들이 저쪽에서 걸어간다 그러면 전 항상 이쪽 길에서 걸어가고 좀 이제 삐뚤게 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서 어머니 항상 뭐 정리 없는 놈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중국에서는 고생이 많았잖아요. 저도 보게 되면 막 1년 가까이 그렇죠. 갇혀요.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막 힘들게 지냈는지 좀 편하게 중국에서도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왕자처럼 이제 살다가 이제 중국에 와서는 이제 노예처럼 살고 18살 때 이제 탈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목동으로 일했었어요. 중국에 와서 농장에서 목동이요? 뭐 이제 농사도 하고 이제 양들도 치고 이러면서 이제 목동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었는데 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주인 그 소들 먹이 주고 아침 집 앞마당 청소하고 이제 주인집 아저씨 칫솔질 할 거 이제 받쳐주고 세수할 물 받쳐주고 다 끝나면 밥 먹고 이제 양들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하루 종일 양들 이제 풀 먹이다가 저녁에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양들 그 우리에 넣고 주인집 아저씨 저녁에 발 씻을 물 뜯어주고 발 다 씻으면 발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다 그게 끝나면 내 방으로 돌아와서 이제 중국어 공부를 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참을 수 있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계속 그 폭언과 이제 멸시와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반복이 되니까 나는 되게 사랑받으면서 자랐었는데 예. 왜 나한테 이런 삶이 이제 주어졌지 이러면서 계속 자존감이 예 계속 울면서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2년을 힘들게 그렇게 노예처럼 살고 그리고 한 3년 동안은 그 집에서 도망쳐가지고 이제 중국 산동이라는 곳에서 그 이제 호텔 룸 서비스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또 이제 타락한 삶을 또 살았었죠. 예. 그럼 중국에 합해서 한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5년 정도 있었어요. 5년. 예, 예. 그러면은 5년이 지나고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오시게 되셨어요? 한국에는 이제 그때 중국에 2003년에 사스가 돌아섰어요. 그래서 사스가 되면서 이제 호텔이랑 제가 일을 했던 이제 룸사롱에서 그 영업을 하지 못하니까 저희는 월급을 안 받고 이제 팁으로 살다 보니까 팁을 못 받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까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SOS를 쳤죠. 한국에다가. 저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막 이런 되게 혼란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저 한국에 가야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고 선교사님들이랑 뭐 선교사님 떠나서 일단은 뭐 북한 인권 운동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청와대에도 제가 그때 이제 민원 넣었었고 뭐 외교통상부에도 이제 막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하고 이러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다 이제 답변이 아직 안 된다. 뭐 숨어 있어라. 예, 이런 답변만 있었었는데 선교회 웹사이트 게시판에다 제가 글을 남겼었어요. 나 좀 도와달라고 이제 한국 가게 도와달라. 그런데 그 댓글들이 이제 쭉 달리는데. 어떻게 이제 탈북한 사람이 인터넷을 하냐. 이건 간첩이다. 아니면 조선족이다. 뭐 그 루트를 이제 밝혀내려고 그런다. 근데 한 2분인가 3분인가 이제 제가 있던 곳으로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 차에 이제 와서 이제 저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선교회에 가서 이 친구는 정말 북에서 온 친구 맞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떠나라 그러고 저한테 이제 그 루트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 질문했어요.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아냐고. 그때 선교사님 물어볼 때 하나님 모릅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오는 길에 하나님 만나게 될 거라고. 네, 그래서 오는 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날 뻔했죠. 네, 그러면 만나지 못했지만 신앙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됐군요. 그때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영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는 길에 보면 저는 베트남이랑 캄보디아를 이제 거쳐서 왔는데 베트남에 있을 때 한 100명과 같이 살았었어요. 그 쉘터에. 근데 그곳에는 다양한 곳에서 중국의 다양한 곳에서 있다가 오신 분들이 많은데 뭐 중국에서 이제 그런 그 성경 통독을 막 성경을 몇백 번 읽은 사람들도 오고 이 사람들이 한 새벽 5시부터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 와가지고 너 신학교 가야 된다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관심 없다고 전 호텔 경영할 거라고 호텔에서 일했었으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또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또 밥 먹고 성경 읽고 저녁에 중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캄보디아에 있을 때 제가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성경을
3번 읽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지금 성경을 3번 읽는 건 되게 어려운데.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너희가 한국에 가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 없을 거다. 근데 지금 읽어라. 근데 그때 제가 4개월 딱 있었는데 4개월 동안 성경을 3번 읽었어요. 계속 성경만 읽으니까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기도는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 와서 여명학교를 다니면서 그 미국인 선교사 친구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저는 그때 영어를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애 보고 이제 나랑 같이 살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같이 저랑 이제 룸메이트로 같이 살았어요. 한 6개월 동안. 근데 그 친구 삶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 친구가 항상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여명학교 와서는 이제 그냥 무료로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이러면서 제가 저랑 나이가 똑같은 친구인데 왜 저렇게 살지? 나는 전혀 이제 북에서 나올 때도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나왔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도 내가 뭔가 성공을 하고 싶어서 나왔고 한국에서 내가 지금 여명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을 가려고 할 때도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 친구는 오히려 뭔가 제가 물어봤을 때 왜 너는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 희생을 하냐 했더니 하나님이 조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러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이 친구가 엄동설왕이었었는데 찬 바닥에서 이제 새벽 한 12시쯤에 제가 그 친구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가 내가 너무 졸려가지고 너가 자는 곳에서 내가 먼저 잘게. 한 30분 후에 날 좀 깨워줘. 항상 저는 그때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안 깨워주고 그냥 찬 바닥에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새벽 4시 반에 깨놨는데. 근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여기서 자고 있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조선에 가게 되면 선교하게 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미리 내가 그 감옥에 갈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구나를 그때 처음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지금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친구를 붙여주신 덕분에 또 요셉 씨가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그렇다면 또 우리 팀장님 현지 씨는 캐나다 교포라고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또 저희들이 뵙게 되니까 어떤 그 이유로 요셉 씨와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통일에 대해서는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가진 그런 스킬과 그런 탤런트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소외된 자들 또 이제 약한 자들을 위해 나의 그런 재능을 사용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삶을 살다가 제 마음에 항상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서 회사 생활도 하고 했지만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관심을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아셨던 분이 이제 또 요셉 오빠를 또 알고 있었고 같이 이렇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 대표를 그때 처음 만나게 됐고 이제 그때 대표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이제 국내에 있는 새터민 친구들을 위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은데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능과 그런 스킬이 오빠는 또 필요했었고 또 저는 이제 그런 쪽에 마음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렇게 함께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두 분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살짝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요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요셉 씨가 전공이 뭐게요? 전공이요? 경제 뭐 이런 게 아니라 여행 뭐 이런 거 아니야? 공부를 놀랍게도 수의학과를 나오셨어요. 근데 수의학과 하면은 사실 그 영역도 충분히 이제 안정적인 어떤 이렇게 생활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좀 사회 혁신 기업이라는 좀 어려운 분야, 이렇게 좀 뭔가 어느 정도 위험도 있고 또 참 이 어떤 높낮이도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영역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해지네요.
수의학 공부를 하게 된 건 제가 목동을 했었기 때문에 수의학을 이제 선택했었던 거고요. 6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현장 실습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의 적성과는 안 맞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고, 이제 저의 이제 궁극적인 하고 싶은 일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립 가능한 공동체들을 이제 만드는 그 사람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모델들인데, 그리고 저의 그 성향 자체가 원래 이제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제 막 그 사람들의 꿈과 꿈을 연결시키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수의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면서 고민이 들어요. 진로에서 뭘 할까. 근데 지금까지 제가 2010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제 쭉 했던 일들이 뭐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같이 이제 그 포럼도 해보고, 남북한 청년들이랑 같이 뭐 뮤직비디오도 만들어보고, 이런 이제 짧은 그런 프로젝트들을 해보다가 뭔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우리의 삶과 그게 녹아져 있는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할 때 이제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를 이제 제가 알았어요. 이 사람이 비즈니스로 이제 사회를 이제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남북한 청년들이랑 같이 하면,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 청년들이랑 같이 하면 그게 통일 준비도 할 수 있고 우리 삶과 연결이 될 수 있구나 해서 이제 그 비즈니스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특별히 그 회사 명을 희년을 뭐 뜻하는 요벨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한 10년 동안 예수원을 계속 다녔었어요. 아, 진짜요? 네. 한 2006년부터 예수원에서 하는 그 북한 노동학교에 이제 스텝으로 섬기고, 또 그 벤토레 신부님을 이제 그 영적인 부모님처럼 제가 모시면서 계속 힘들 때마다 가서 올라가서 이제 조언도 구하고, 그러면서 대천덕 신부님이 이야기하는 그 희년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한 10년 동안 노출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이제 설립하기 전에 작년 4월에 이제 예수원에 한 일주일 동안 가서 이제 좀 쉼을 얻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이제 하나님 들려주셨어요, 새벽에.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 빚진 자들이 딱 저희 같은 거예요. 예,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노임을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을 희년이라고 할까 아니면 주빌리라고 할까. 이제 근데 희년 주빌리는 너무 흔한 많이 어느 단체든지 어디에서 많이 쓰였고 해서, 그러면 희년의 히브리어는 뭘까라고 찾아보니 이제 요벨인 거예요. 그래서 요벨로 해야 되겠다. 올해가 굉장히 좀 특별한 것 같아요. 70년 분단 70년 희년의 그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원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예수원이 50년 되는 애가 올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올해 예수에서는 희년 5월 24일에 그 희년 그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벨이라는 이름이 탄생을 했고, 지금 현재 이제 한 은행의 스페이스 요벨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카페를 열게 되셨어요? 제가 또 이제 아론이랑 같이 살면서 커피를 또 받아들였잖아요. 아론이 안 걸리고. 네. 그래서 한 2007년부터 혼자서 계속 핸드드립 하면서 이제 한 8년 동안 저 커피에 이제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는 교수님께서 이제 그냥 그 길거리에서 하는 카페는 임대료 때문에 한 75%는 망하니까 기업이 이제 사회 공헌도 해야 되고 이제 사회적 책임을 이제 다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공기업은 또 더 책임이 많은데, 공기업의 이제 직원들이 저희가 커피가 바깥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4,000원, 5,000원 하는데 그분들한테 저렴하게 이제 커피를 공급하고 대신 우리는 임대료를 내지 않는 그런 서로 상생하고 서로 공존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사내 카페를 선택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이제 사내 카페 2호점을 오픈을 하셨다고요. 네, 네, 축하드려요. 그 현장을 저희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한 은행 빌딩. 이곳 11층에 요벨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사내 카페 스페이스 요벨이 위치하고 있다. 비즈니스를 통한 탈북민의 자립을 위해 세워진 사회혁신기업 요벨. 기업의 목적이 탈북민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에 있는 만큼 이들의 사업 모델 역시 독특하다. 첫 번째로 이들이 선택한 모델은 사내 카페. 비즈니스를 통한 탈북민의 자립을 꿈꾸는 요벨의 비전을 높이 산 한 은행의 요청으로 오픈을 하게 된 사내 카페가 바로 스페이스 요벨이다. 그 기업은행이 통일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립의 의지를 갖고 있는 그 윗동네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런 두 쪽에 이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도 이제 이익 내고 저희도 이익 내는 이제 동반 성장이라고 하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유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그런 일들을 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옆 10평이 채 안 되는 공간이지만 식사를 마친 1,200명의 은행 직원들을 커피 향으로 사로잡는다. 사회혁신기업 요벨의 특징은 탈북민들 스스로가 카페 주인이 되어 운영한다는 것. 또한 탈북민들에게 창업에 대한 다양한 기회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통일 이후 훌륭한 비즈니스 선교사로 세우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한 3년 전에는 피부 쪽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월급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요벨을 만나면서 이제 자신의 꿈이라는 게 생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 준비가 끝나면 이제 저만의 창업 카페 같은 거 열어서 고향 친구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은 그런 거예요. One day when North Korea opens up, it can be opportunity for the friends here and for me to go and make a business there and be a missionary, be a light in that space just by doing our cafe and being an example to the people there, because right now North Korea, maybe there's a few, maybe 2 or 3 cafes like in Pyongyang, and maybe people are drinking like instant coffee, but not so much like fresh coffee, right? So there's going to be many opportunities to expand into North Korea. 기업의 목표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고객에게 제품을 통해 만족과 감동을 주어야 한다. 요셉 대표가 생각하는 스페이스 요벨의 커피는 어떤 제품일까? 커피처럼 신선한 커피, 그리고 가장 이제 좋은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고객들한테 선물을 하죠. 바리스타들이 그냥 커피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스토리를 선물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죠. 북한 청년들이 정성껏 만든 커피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남한 사람들. 또 하나의 작은 통일을 만들어가는 현장이 아닐까. 먼저 와 있는 미래인 그 윗동네 청년들이 여기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통일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이렇게 북한으로 우리가 갔을 때 이런 모델들을 그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제 기본입니다. 스페이스 요벨 대박나세요.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위해 스스로 기업의 주인이 되어 자본주의를 배워가고 있는 요벨의 청년들. 북한이 열리는 날, 이들의 경험과 열정으로 북한 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 함께
봤습니다. 일단 사내 카페라는 장점이 고객의 수요가 안정이 있잖아요. 딱 그 기존의 고객들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회사 운영 방식이 좀 특별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북에서 온 친구들이 자립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다가 많은 탈북 세터민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회적 기업들을 봤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의사결정자는 남한 사람들이고 세터민 청년들은 이제 그냥 직원으로 고용되는 그러다 보니까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친구들이 다 퇴사를 하는 거예요. 발전도 안 되고. 그 비전도 없고 이제 계속 그 이 친구들이 뭘 할 줄도 모르고 자기는 계속 소외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 주인 의식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모델이 좀 바뀔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이 친구들한테 이제 주식을 주면 되겠구나, 지분을 나눠주면 되겠구나 해서 처음에 이제 개인 사업으로 시작을 하지 않고 법인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투자를 하게 하고 이제 그 지분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같이 의사결정 그 구조 안에 대부분이 이제 세터민 청년들이고 이제 그 남한 분들은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 해도 저는 조금 자제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세터민 청년들이 그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오는 그게 다른 회사랑 조금 다른 거죠. 그것도 뭔가 이렇게 추진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이분이. 그러니까 일을 하신 것처럼 또 하나 추진 중인 모델 중에 하나가 코하우징 모델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건 또 어떤 모델인지 코하우징 모델? 네. 그 저희가 이제 한국에 딱 오면 정부에서 집을 주잖아요. 임대 아파트를 줘요. 근데 이 아파트라는 그 구조가 좀 사회와 이제 그 차단을 하는 단절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이걸 해결하려면 같이 살 수 있는 같이 내가 어려울 때 뭐 상담센터를 따로 갈 필요 없이 내 어려움을 같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같이 사는 그런 그 주거 문화를 만들면 되겠구나. 이제 영어에서 코하우징 이게 이제 덴마크에서 이제 코하우징 그 모델이 시작됐는데 원래 우리 사회는 공동체 마을 문화였잖아요. 이제 그걸 다시 복원하면 좀 이주를 해온 사람들도 그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교회 셀인데 우리 셀원끼리 우리 뭐 같이 살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같이 살 때 탈북민끼리만 같이 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남한 사람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모델인지. 저는 제가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을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저는 제3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걸 제가 스스로 체험을 했고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도 제가 이렇게 지금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막 물어보면 이 친구들도 집이 필요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집이 필요한 이제 세터민 청년들이랑 집이 필요한 외국인 청년들이랑 집이 필요한 남한 청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모이면 이 남북이 이렇게 만나면 조금 그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벽이 생기기 마련인데 여기에 외국인 청년이 딱 끼어 들어가면 이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네요. 제3의 문화가 그럼 거기 안에서. 근데 정말 제가 지금 얘기 듣는 순간 정말 사회 혁신 기업을 하시지만 생각이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너 아니면 나가 아니라 맞아요. 너도 우리가 다 다양하게 서로의 문화가 있다. 사실 뭐 이렇게 외국 어디 가서 뭐 게스트하우스 가면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오면 또 그 안에 또 새로운 문화가 일어나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현재 지금 서강대학교가 같이 세미나를 또 준비 중이라고 뭐 준비가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근데 그거는 우리 어떤 세미나인지 이제 요집 씨 말고 저기 현주 씨가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이 하셨어. 지금 서강대학교에서는 사회혁신 기업가정신 프로젝트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개설하게 됐는데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 이제 남한 학생들 또 세터민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미션을 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이 이제 어떻게 하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을 도울 수 있을까? 그 미션을 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그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 그 세미나를 저희가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배를 사회혁신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고 저희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요벨이라는 기업을 이제 운영해 나가시면서 좀 전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희가 이제 전하려고 하는 가치는 공감. 이제 보통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도우려고 그러면 그냥 돈을 줄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그런 걸 하잖아요. 이제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주는데 저는 어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장을 만들려면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이제 힘들어하는지 뭐가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고 공감이 되면 서로 나누는 공유를 할 수 있고 공감과 공유가 이루어지면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이 이루어진다 해서 공감, 공유, 공존 이 세 가지 가치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 가치들이 사실 그 희년의 가치에 이제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보면은 요섭 씨께도 굉장히 좀 어려웠잖아요. 창업하시면서 어렵고 뭐 이렇게 하셨지만 어찌됐든 이제 창업을 성공하셨고. 근데 이제 탈북민들 중에서도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쉽지 않게 그러니까 그 창업이 어려운 게 창업 자금이 없단 말이에요.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자금이 없어서 창업을 할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창업 자금이 돈이 있어야지 또 시작을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했으면. 네, 그 돈은 네. 그 정신이 있으면 따라오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진짜 이렇게 도전을 할 건지 말 건지가 그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탈북 청년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탈북 청년들을 좀 이렇게 회사에 받아요. 네. 그러고 이제 이노베이션 팀에서 이제 하는 것처럼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서 이 친구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창업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정신을 가지고 다시 이제 창업을 해서 그 친구들이 또 이렇게 그 다른 탈북 청년들을 이제 고용을 할 수 있게 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정말 창업하고 싶은지 도전하고 싶은지 왜냐하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뭐 어떤 꼭 창업을 하는 게 기업가 정신이 아니고 내가 미래에 불투명한 그런 어떤 보수가 따라오지 않을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기업가 정신인데 그것만 있으면 저는 돈은 이제 따라오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해서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창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어떤 거였나요? 아쉬운 점은 저희가 이제 뭐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매뉴얼화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냥 직원이 아니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들어와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까 또 이제 고민을 하고 지금 뭐 저희 아직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요.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저희가 공통적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가고 싶죠. 그런 마인드의 무장이 딱 되고 싶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갖출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기업가 정신을 내가 키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 팀장님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어떤 멘토분들, 그런 내가 좀 바라보고 또 인스파이어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또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조언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일단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정말 발품을 팔아서 부지런히 정말 내가 들을 곳에 가서 듣고 느낄 곳에 가서 느끼고 볼 곳에 가서 보는 것.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그 경영학의 구루인 피터 드렁크가 기업가 정신은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제가 도전하고
뭔가 실험해보는 것들을 이제 저희 부모님은 계속 그냥 냅두신 것 같아요. 지원해주고 잘한다. 왕자처럼 자랐으니까. 네. 제가 태를 묻은 곳을 떠나서 다시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도 사실 그게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탈북민들이 누구나 다 그 북에 남아있는 사람보다도 또 한국에서 자라난 사람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기업가 정신에다가 혁신이라는 게 이제 같이 붙어야 이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국에 들어오면 계속 죽어요. 왜냐면 너는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이제 계속 그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그 자기가 이제 초라해지니까 이제 초라해지지 않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환경을 저희 회사가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두 분 이제 앞으로 펼쳐나갈 일들이 더 많잖아요.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얘기 함께 나눠주셨는데 앞으로의 또 많은 계획을 들었지만 또 비전과 또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부터? 아, 네. 네. 비전이라고 하면 항상 희년이랑 똑같이 이제 돌아간다. 예, 돌아가고 싶어요, 고향으로. 근데 이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정말 고향에 돌아가서 저의 고향에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가고 싶어요. 네. 그 모델을 지금 여기에 있는 동안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경제적인 그 자립 모델이라든가 교육적으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돌아가고 싶은데 그걸 잘 만들 수 있게 협력하고 선하게 이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은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이런 통일 준비하는 어떤 요벨 안에서 또 이렇게 팀장으로 일도 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제가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또 친밀하게 지내면서 정말 주님이 제가 있길 원하시는 그곳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저를 통해서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디에 있든 그렇게 그냥 주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요. 아, 정말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다. 정말 요소 곳곳에서 정말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 일을 크게 점점 이렇게 세워가시고 정말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기존의 세대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 새로운 프레임, 낯설어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또 젊은 세대들은 그것들을 일구어 가잖아요. 정말 세대마다 귀하게 쓰시고 또 정말 뭐 이렇게 북한에서 온 친구든 남한에서 온 친구든 또 교포 친구든 외국인 친구든 하나님이 그 특징과 그 형질에 맞춰서 또 골고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